제4천년기 3001년 1월 1일에서 4천년 12월 31일 제4번째 밀리니엄 3001년 1월 1일부터 4천년 12월 31일까지로 31세기에서 40세기가 네번째 밀레니엄에 해당되며 41세기부터는 다섯번째 밀레니엄 이후에 해당된다. 3089년 12월 18일 금성 일면통관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3126년 7월 22일 금성이 레굴루스를 엄폐할 것이다. 3187년 10월 21일 금성이 다시 레굴루스를 엄폐할 것이다. 3230년 7월 8일 금성이 스피카를 엄폐할 것이다. 3412년 맥너트 해성이 태양계로 돌아올 것이다. 3414년 10월 25일 금성이 레굴루스를 다시 엄폐할 것이다. 3711년 또는 3712년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 사이의 다중합이 일어날 것이다. 3811년 도나티 해성이 태양계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3982년 8월 27일 스성이 레굴루스를 엄폐할 것이다. 제4천년기 예정 3473년 1월 시한력 이후 최초의 윤 12월이 생긴다. 4천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가 없다면 지구온난화가 심해져 빙하는 모두 녹아버린다. 그린란드의 빙하는 전부 다 녹아 없어지고 해수면은 6m 이상 올라간다. 제5천년기 이후의 사건들은 현재 주류 과학적 이론이 예측하는 미래이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현재 이론이 틀린 것으로 확인되어 예측이 충분히 수정될 수도 있고 과학기술의 발달한 인류 혹은 다른 문명의 개입으로 미래를 바꿀 수도 있기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서기 4880년 12월 20일 둥지가 최초로 생긴다. 서기 5125년 마야 문명의 달력에서 이야기했던 종말 시기인데 추가 연구 결과로 알려졌다. 정확히는 종말이 아니라 마야인들의 생각한 오은하계 대주기의 값이라고 한다. 서기 6970년 3월 15일 1970 오스카 엑스포 기념으로 오사카 성 천수각 앞에 묻은 타임캡슐을 개봉한다. 타임캡슐은 2개 묻었는데 한 개는 30년 후 2000년 3월 15일날 개봉했고 한 개는 5000년 후인 6970년에 개봉 예정이다. 서기 7000년 한국과 베트남의 설날과 추석이 둘 다 다른 해이다. 7000년 설날은 한국은 1월 24일, 베트남은 1월 23일이고 추석은 한국은 10월 1일, 베트남은 9월 30일이다. 이 현상은 1000년에 2번뿐이다. 2014년처럼 연휴가 많은 해이다. 하루에 임시 공휴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70세기 최고해가 될 것이다. 이때부터 25,000년대까지는 동지가 12월 20일 혹은 그 이전으로 앞당겨진다. 이 해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30일 수요일이다. 5월 2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6일 연속 휴가를 만들 수 있다. 이 형태는 부처님 오실 날 노동절 샌드위치 데이 1일 주말 어린이날이다. 또 9월 29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7000년 추석은 9일 연휴가 된다. 서기 7667년 이 해의 단기 만년이 된다. 서기 9456년 이 해의 불기 만년이 된다. 서기 1만년 만년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8000년 뒤에는 컴퓨터가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컴퓨터가 아닌 다른 물건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기 1759년 기네스 맥주 양조장의 임대 계약이 만료된다. 서기 22000년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완전히 종결된다. 서기 24000년 사용 후 핵 연료에 포함된 플루토늄 239가 반감기를 맞이한다. 그러나 자연 방사능 수준으로 무해해지려면 반감기를 여러 번 더 거쳐야만 한다. 서기 27000년 R15 메시지가 최종 목적지인 구성 성단 M13에 도달할 것이다. 서기 33,000년 역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처님 오신 날과 현충일이 겹칠 수도 있다. 서기 4만년 보이저 1호가 항성 근리제 445의 근처를 지나간다.
서기 5만 년, 나이아가라 폭포가 사라진과 동시에 32km 떨어진 이라 호수가 말라 폭포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린란드의 비가는 완전히 녹게 되고 기온은 섭씨 2도나 올라가게 된다. 서기 10만 년, 지구의 하루가 1초 증가한다. 따라서 지구의 하루는 86,401초가 된다. 극대 거선 큰 계절의 VY는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것이다. 맥북 안에 있는 티타늄이 부식되기 시작한다. 슈퍼화산이나 기후를 바꿀 슈퍼 소행성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하늘에 있는 별명이 지금이랑 많이 달라진다. 핀란드의 방사능 폐기물 저장고 옹칼로는 적어도 이때까지 방사능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해야만 한다. 서기 50만 년, 20세기 말 21세기 초에서 사용했던 해결료가 마침내 무해해지게 된다. 또한 새로운 빙하기가 찾아온다. 서기 100만 년, 논란이 있지만 베텔게우스가 이 시기까지는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영향으로 지구가 직접 피해를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늘날에 생산한 유리는 분해된다. 인류 문명이 지속되어 보수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피라미드나 러시모 산 같은 석조 기반의 큰 건축물은 남겠지만 대부분의 건축물은 파괴될 것이다. 인류가 이때까지 생존과 발전을 지속할 경우 제3유형 문명에 도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서기 128만 1천년 글리제 710이 태양계 0.220, 풀마 0.0, 올 광년 거리까지 접근하여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 된다. 약 10,000분의 1의 확률로 약 100,000분의 1의 확률로 만 AU 안쪽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행성들의 궤도를 이탈할 수도 있다. 서기 1000만년, 화성의 위성 포보스가 화성의 로슈 한계 이내로 접근하여 분해되게 한다. 이 결과 화성의 고리가 생겨난다. 이 고리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서기 35,000년, 서기 3,500만년, 1년에 8cm씩 북상 중인 호주 대륙이 이때까지 이 속도로 북상을 계속한다면 이 시점에 북반구에 속하게 되면 이는 현재 위치보다 2,800km 정도 위가 될 것이다. 서기 5천만년,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해서 지중해 분해가 봉쇄되어 지금의 히말라야와 비슷한 산맥이 생성될 것이다. 또한 극지반의 빙하가 북쪽으로 옮겨가 녹음으로써 해수면이 75m 정도 상승한다. 이 경우 한국의 많은 부분이 무에 잠기게 될 것이다. 서기 6천만년, 지구 공전 궤도가 불규칙해진다. 서기 8,800만년, 호주 대륙이 현재 위치보다 7,000km 위에 있게 되며 아시아 대륙에 근접할 것이다. 서력 1억년, 호주 대륙이 아시아 대륙 끝인 필리핀, 베트남, 중국, 남부와 충돌하고 일본 남부와 스칠 것이다. 한반도는 이미 중국 만주와 함께 내륙 지역이 되어 있을 것이며 동해와 황해는 고원지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서력 2억 5천만년, 앞으로 유라시아와 아메리카가 합쳐져 새로운 초대륙이 탄생할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한반도는 초대륙의 끝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 바퀴 정도 공전하여 지금의 위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서력 3억 서력 3억 600만년, 서력 3억 6천만년. 하루가 24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서력 6억년, 달이 지구 궤도에서 이탈한다. 서력 8억년, 더 이상 C4 광합성이 불가능해진다. 그 결과 다세포 생물들은 결국 다 죽게 된다. 이 시점까지 인류가 대응책을 만들어 놓지 못했다면 인류는 멸종할 것이다. 서력 10억년, 보이저 우주선에 실린 골든 레코드의 바깥면이 수명을 다 읽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안쪽면은 이후 수백억 년은 더 보존될 것이다. 서력 14억년, 태양의 밝기가 지금보다 약 10% 정도 상승하게 되고 대부분의 물은 증발하게 된다. 다세포 생물이 사라진 후에도 남아있던 미생물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서력 20억년, 지구의 핵이 굳어 자전 전기장이 사라진다. 지구의 핵이 굳어 자전 자기장이 사라진다. 지표면의 온도가 147 섭씨 도까지 올라간다. 우주의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되어 남아있는 극한 환경에 적응한
미생물이 있더라도 생존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서력 40억 년.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서력 40억 년.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한다. 충돌 이후 10억 년에서 15억 년 정도가 지난 뒤면 완전히 합체가 만료될 것이다. 그러나 별들 사이의 거리가 워낙 멀기에 한성 간의 직접 충돌은 매우 드물게 발생할 것이며 그보다는 충돌의 여파로 은하계 바깥으로 멀리 날아가 버리는 별들은 꽤 있을 것이다. 40억 년이 되기 전에 국부 은하군은 상해이자 큰 은하에 속하는 두 은하인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에 이미 싹 다 정리되어 있을 것이다. 국부 은하군에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외에 다른 대형 은하 두 개인 삼각형자리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에 먹히고 마젤란 은하는 우리 은하한테 먹힌다. 국부 은하군 집단의 은하들이 하나가 된 은하인 밀코메다는 그때부터 화석 은하군 또는 화석 은하단이 되어 별의 생성 속도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서력 45억 년. 우라늄 238이 반감기를 맞이한다. 서력 70억 년. 중심핵의 수소를 모두 쓴 태양이 급속한 팽창을 시작하여 적색 거성이 되어 현재 지름의 450배까지 커지고 이 과정에서 수성, 금성, 지구가 태양에 흡수되어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태양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질량을 많이 소모하여 수성과 금성은 확실하게 소멸하지만 지구는 궤도가 늘어나게 되어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다만 지금의 수성과 금성의 그 지옥과 같은 모습이 미래 지구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서력 75억 년. 지구의 자전이 멈춰 동주가 자전을 하게 된다. 지구에서 일출과 일몰은 더 이상 볼 수 없으며 태양은 하늘에 고정된 한 점처럼 보인다. 서력 78억 년. 태양이 핵융합 반응을 멈추고 수축하여 백색 외성으로 변한다. 지구에서 보는 태양의 밝기는 현재 보름달 정도에 불과하게 되어 불타오르던 지구는 차갑게 얼어붙은 행성이 된다. 서력 200억 년. 우주의 암흑 에너지가 계속해서 증가할 경우 우주의 팽창으로 모든 것이 찢어진다. 은하, 항성, 행성 이 같은 천체들은 물론 원자 핵 내의 입자들조차 구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린다. 우주의 모든 입자는 다른 어떤 입자와도 접촉하지 못한다. 이 현상을 빅립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의 관측은 빅립보다는 빅프리즈를 지지하고 있어 이럴 가능성은 낮다. 서력 1000억 년. 이제 근접한 중소은하들이 모두 서로 합쳐지기 시작한다. 이 융합 과정에서 1조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태양과 같은 중간 크기 항성의 생성이 멈출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이다. 대략 이 시기에 태양계가 해체될 것으로 예측된다. 태양은 백색 외성이 되며 질량을 잃었기 때문에 외계 행성의 간섭을 받기 쉽게 되어 태양계 행성들이 밖으로 튕겨 나가기 때문이다. 지구가 태양의 적색 거성화에 살아남았다고 해도 결국에는 떠돌이 행성이 되고 만다. 서력 1500억 년. 빅뱅 당시 우주로 퍼진 우주 배경 복사는 절대 용도까지 냉각되어 버려 관측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밀코메다 은하 밖의 천체들의 적색 편의가 너무 심해져 다른 은하들의 존재를 관측할 수 없다. 이 이후에 현대 인류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문명이 탄생한다면 빅뱅이나 외부 은하의 증거를 찾지 못하고 우주에는 오직 우리 은하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서력 2922억. 서력 2922억 7702만 6596년 12월 4일 64비트판 2038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서력 1조년. 이제 모든 중소은하들은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때쯤 먼지와 구름의 양이 모자라 더 이상 새로운 별이 탄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력 1조 2600억 년. 토륨 232가 90번째 반감기를 맞이하며 절멸 핵종이 된다. 이 이후에 현대 인류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문명이 탄생한다면 원자력 에너지를 쓰기 어려울 것이며
우라늄과 토륨을 발견하려면 입자 가속기를 사용해야 한다. 서력 2조년 태양 질량 0.25배의 적색 외성이 수명을 다하여 우주의 첫 청색 외성이 등장한다. 이들은 적색 거성이 되기에는 질량이 불충분하다. 서력 4조년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기대 수명이다. 서력 17조 5천억 년 우주의 초창기에 생긴 최소 질량 태양 질량의 0.08배의 항성의 수명이 다한다. 서력 100조년 새로운 항성의 형성이 끝난다. 그리고 우주의 마지막 별이 탄생한다. 이 시점에 일반적인 항성 핵융합에서 에너지를 얻던 문명이 있다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갈아타야 한다. 서력 110조년 우주에 남은 모든 별들은 수명을 다하고 죽어버렸다. 모든 별이 사라지고 남는 건 백색 외성, 중성자별, 블랙홀, 갈색 외성, 행성뿐. 그러나 이 이후로도 갈색 외성 간의 충돌로 인해 생성된 수십 개 정도의 별들이 은하 내에 존재할 수 있으며 전체 간 충돌로 초신성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얼어붙은 별이라는 가설상의 천체가 존재할 경우 이 이후로도 한동안 별들이 존재할 수 있다. 서력 900조년 백색 외성이었던 태양이 흑색 외성으로 완전히 식어버린다. 서력 1경년 대략 이 시기에 얼어붙은 별마저도 연료를 소진하여 핵융합을 멈추 서력 1경년 대략 이 시기에는 얼어붙은 별마저도 연료를 소진하여 핵융합을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서력 1000경년 대략 이 시기에 은하계가 해체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천체들이 은하계를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영원히 떠나게 된다. 서력 2010경년 비스무트 209가 방광기를 맞이한다. 서력 2자 2000해년 텔트룸 128이 반감기를 맞이한다. 서력 100양년 블랙홀 외의 천체가 대부분 더 이상 에너지를 내지 않게 된다. 이 시점까지 인류 혹은 다른 문명이 살아남아 있다면 항성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없기에 남아있는 물질을 이용해 인위적 핵융합을 해야 하고 신체를 구성할 물질조차 부족해진다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블랙홀의 해존 에너지뿐이다. 은하를 벗어나지 못한 소수의 천체들은 중앙의 거대 블랙홀로 떨어진다. 여기서부터는 양성자 붕괴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따라 갈린다. 그러나 양성자 붕괴가 일어난다는 실험적 증거는 없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붕괴를 관측하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하였다. 비록 이름은 양성자 붕괴이지만 이 현상은 원자핵 내 중성자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만약 양성자가 붕괴하지 않는다면 그 예측은 다음과 같다. 서력 1정년 인류 혹은 다른 문명이 우주에서 생존 가능한 최대 시간으로 추정된다. 이 이후로는 활용 가능한 에너지원이 너무 부족하여 그러나 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찾거나 현재로서 상상도 못할 에너지원을 찾는다면 더 오래 생존할 수도 있다. 서력 10의 107승년 블랙홀이 모두 소멸한다. 그러나 이 이후로도 양자 터널링 현상에 의한 블랙홀이 생성될 수도 있다. 서력 10의 1100승년 양자 터널링으로 인한 찬드라세카르 한계 감소로 인해 가장 무거운 태양 질량의 1.44배 흑색 외성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력 10의 1500승년 남아있는 물질들이 모두 철 56으로 붕괴한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알파선 등을 내보내거나 분열하면서 가벼운 원소들은 양자 터널링 효과로 서로 융합하여 남아있는 천체들은 철 56으로 구성된 철별이 된다. 이 거대한 철 덩어리들은 암흑뿐인 우주를 떠돌게 된다. 서력 10의 32,000승년 태양 질량이 1.2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철별들은 모두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고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력 10의 10승의 26승년 철별이 양자 터널링으로 인해 서서히 압축되어 블랙홀로 붕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양자 터널링으로 인한 압축이 약할 경우 중성자별 형태로 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블랙홀들도 과거의 블랙홀들처럼 호킹 복사를 통해 소멸하면 결국 우주의 마지막 천체가 사라지게 된다. 서력 10의 10승의 76승년
남아있는 모든 물질이 양자 터널링을 통해 블랙홀로 붕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결국 마지막 입자마저 블랙홀이 되어 소멸하면 우주에는 암흑만이 남게 된다. 우주가 열적 죽음을 맞이한다. 만약 양성자 붕괴가 일어난다면 그 예측은 다음과 같다. 서력 82구 양성자가 반감기를 맞이한다. 이 이후로도 양성자가 반감되며 이에 따라 블랙홀 외의 모든 천체들은 점차 가벼워지다가 마지막에는 수소로 이루어진 가스 구름 형태가 되어 소멸하게 된다. 특히 중성자별의 경우 별을 구성하고 있는 중성자들의 축대 상태가 풀리면서 일제히 베타 붕괴하여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서력 2간 원자가 모두 소멸하게 되어 아원자 입자와 블랙홀만 남게 된다. 국부 은하군의 모든 질량이 뭉쳐 하나의 거대 블랙홀이 된다. 양성자보다 안전한 다른 입자 기반으로 갈아타거나 양성자를 충분히 계속 만들어낼 방법을 찾아내거나 다른 평행 우주로 탈출하지 못한 문명은 흔적도 없이 멸망하게 된다. 서력 1.9 곱하기 10의 98승년 타원 은하 NGC 4889의 중심에 있는 태양 질량이 210억 배 정도 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소멸된다. 서력 10의 107승년 태양 질량이 20조 배 정도 되는 블랙홀이 소멸한다. 이 시점에서 우주의 마지막 블랙홀이 소멸되고 어떤 천체도 없는 우주를 아원자 입자들만이 떠들게 된다. 서력 10의 200승년 대통일 이론에서 예측한 양성자 붕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양자 요동에 의해 생겨나는 초위세 블랙홀로 인해 양성자 붕괴가 일어날 경우 예측되는 양성자의 반감기이다. 서력 10의 1000승년 우주가 열적 죽음을 맞이한다.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어 더 이상 증가할 수 없기에 처음으로 엔트로피의 증가가 멈춘다. 시간이 흘러도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시간은 의미를 상실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무한년 남아있는 입자들이 랜덤하게 운동하다가 우연히 기적적으로 한 점에 모여 새로운 빅뱅이 일어나기까지의 예상 시간. 우주의 모든 입자들이 진정으로 랜덤하게 움직인다면 긴 시간에 걸쳐 모든 가능한 상태를 거칠 것이고 그중 한 점에 모두 모이는 상태도 언젠가 올 것이다. 또한 비슷한 원리로 비교적 적은 양의 입자들이 한 점에 모인다면 개별 행성, 항성, 볼츠만 두뇌 등의 물체가 또한 비슷한 원리로 비교적 적은 양의 입자들이 한 점에 모인다면 개별 행성, 항성, 볼츠만 두뇌 등의 물체가 무에서 생성되는 것도 가능하다.